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8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최근 행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료대란 6개월간 가장 열심히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정치권 인사는 이주영 의원이 거의 유일하죠. 말과 글과 행동으로 또 여러 의정 활동을 통해서 가장 열심히 움직여 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주영 의원은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으나 살리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의료인에게는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런 선의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그 결과만 가지고 무분별하게 민형사 책임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응급의학과 의사들도 성명을 내면서까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스북에 어제 이주영 의원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업을 불문하고 아무도 일하고 싶지 않고 일할 수 없는 곳이면 그 영역은 몰락할 것입니다. 최근 전국의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필수과 그리고 기피과에 지원한 뒤 사직한 이들입니다. 내과 2년차 사직 전공의가 한 말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몰랐었는데 내 위 선배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의료 소송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더욱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소송 관련 특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특정 직업 영역에만 특례를 지정하는 경우는 없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 행위에 고의가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처벌받는 현실, 의료 현장이 더 망가지기 전에 완전히 몰락하기 전에 국회가 나서서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개혁신당과 이주영이 앞장서겠습니다. 자, 저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 그대로 지금 필수과, 응급의학뿐만 아니라 필수과 모두가 가장 지금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이 사법 리스크죠. 툭하면 치료를 했으나 그 결과만 가지고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을 묻다 보니까 위축이 되어서 다 그 과를 기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랜 세월 동안 지금 기피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수과가 기피과가 되어버리는 현실, 이 현실의 가장 큰 어떤 원인으로 작용했던 게 이 사법 리스크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의원이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이 낸 것인데,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불가피한 혹은 중대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아니, 너무 당연하죠. 불가피한 의료 행위였고 그리고 거기에 중대 과실이 없는데 불행하게도 환자가 사망했다. 이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법률에서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살리지 못하고 뭔가 사망한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심각해진다든지, 아니 이 경우에 의료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 형사처벌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동안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법 리스크였죠. 게다가 지난해인가요? 응급실에 찾아온 어떤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해서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이런 이유로 거의 13억을 배상하라는 이런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신이 아닌데 왜 살리지 못했느냐?
아니 그 행위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건 지나친 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걸 이제 와서야 이렇게 법률로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은 면제가 아니라 그냥 감면해주는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중대한 과실이 없고 불가피한 의료 행위였다. 그러면 형사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걸 지금 법안에 내용으로 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또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그 보상사업 대상에 기존에는 분만만 들어가 있었는데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법안 추진에 대해서 응급의학의사회가 적극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 응급의학의사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처벌로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응급실에서는 그 위험성이 한계를 넘어 응급의학 전문의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니 나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가 형사처벌이다? 아니 누가 의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응급실에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법 리스크가 가장 이런 필수과 응급의학을 기피하게 만든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형사처벌은 소극적인 대처와 기피를 야기하고 환자 수용을 주저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환자 피해를 초래한다. 응급의료인들이 법적 안정성 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증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에 일말의 희망이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무너지는 응급의료를 되살리는 노력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주영 의원 정말 그동안 전공의들도 만나고 여러 간담회 아주 원 안에서 굉장히 여러 활동들을 해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 이런 법률안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주영 의원의 글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난 8월 1일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7월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했지만 아주 처참한 수준이었죠. 그 직후에 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공의 가을 모집이 종료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빅5 병원이 1% 남짓, 이외 지방병원의 전공의 지원자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까? 여전히 낙관적으로 희망과 기대만 가지고 계셨습니까? 전공의가 없을 거라고 하니 정부는 전공의들을 포기하고 전문의와 PA 중심 병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가진 달걀 다 까먹고 양계장 짖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닭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줄 아나 봅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공의가 전국에 이제 12명 남았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의 심장수술을 누가 할 수 있을지, 그 다음 세대는 또 누가 가르칠 수 있을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비단 심장혈관 흉부외과만의 문제일 것 같습니까? 당장 정부가 급하니 학생들의 배울 권리나 환자들의 좋은 진료받을 권리는 알 바 아니고 수업을 줄여 수련도 날림으로 시험마저 자격 없이도 대충 치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 정부의 공정이고 사직하겠다면 사직을 강제로 못하게 하라. 한국 의사가 없으면 외국 의사를 수입하라.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 뽑고 환자는 전세기 띄우면 되는 거 아니냐. 전문 분야에 대한 이 정도의 얄팍하고도 즉흥적인 현실인식이 이 정부의 상식이라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나라의 정책이란 임명 댓글만도 못한 수준이므로 우리의 앞가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한심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남은 카드는 또 뭡니까? 현장의 의료인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상천외한 계획만 쏟아져 나오니 이것은 정부 정책인가 아니면 사회 실험인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에 필수 의료가 망가지고 지역 의료 육성체계 지역 의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눈이 가려져 있다면 국민이 눈을 떠야 합니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이 수준이라면 우리는 의료가 아니라 다른 더 많은 것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교육도 이런 공정과 상식으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것들이 불가역적으로 붕괴하기 전에 정부는 모든 실책을 인정하고 먼저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정부로는 이건 건드리는 것마다 이거는 다 망가뜨릴 거다.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정말 기함할 만한 이런 대책들만 지금 6개월 내내 쏟아져 나왔죠. 정말 한심하다라는 부분을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는데, 자, 내일은 의대생 학부모들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대한문 광장에 모여서 또 걸기 대회를 가집니다.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이 지나서 16일에는 또 교육부,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합동 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죠. 자, 6개월 지나면서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이 정부, 이제는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국민을 향해서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은데, 글쎄요, 이번 주를 지나면 좀 조금의 일말의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